혹시 예. 메타박 장 딱 오늘 10시 반에 종치면서 메타 한 10주만 팔 생각 없어요? 지금 댓글에서 얘기하시는 게 10주 팔면은 올라가죠? 아니 어제 예. 퇴근길에 예. 엄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조선 얘기하면서 예.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정프로님 제발 한 조양 10주만 팔아라. 그래서 아침에 9시 10분에 팔았대요. 아 진짜로? 오늘 4%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제가 팔고 오르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아니 몇 주 있어요. 아니 조금 있죠. 한 주만 팔아보면 한 주만? 고시래라고 하거든 우리. 그냥 이거 먹고 네네. 올라라 이렇게. 진짜로 해요. 알겠습니다. 증권맨들도 그거 해 진짜. 막 이만큼 갖고 있는데 한 10주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고시래라고 하면서. 고시래? 알겠습니다. 자, 이분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고시래 많이 하세요? 이창구 선임 네, 매니저. 저도 가끔 해요. 아, 그래요? 먹고 낚시하는 거잖아요. 어. 사실 큰 물고기 잡으려면 맞아요. 좀 뭘 줘야죠. 그거 있잖아 시장. 야 굳이 내 물량을 먹어야만 니네가 올라가겠다면 내가 팔아야 올려주겠다면 예. 팔아줄게. 그 대신 요만큼. 한 주. 그런 거죠. 내가 보유한 수량은 얼마인지 모르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가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0.05 하락, 심천이 0.04 하락했습니다. 홍콩이 0.69 하락했고요. 미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다우가 1.91, S&P 500이 2.14, 나스닥이 2.55 하락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요약은 네. 이니셜 D에 가스. 가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거 화생방 아니야 화생방? 화생방이죠, 화생방.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이제 훈련 받을 때 예. 가스 하잖아요. 예. 근데 가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오르더라 진짜. 네. 정말. 너무 올라. 특히 예, 유럽의 TTF. 그러니까요. 뭐 예전에 너무해. 했던 그 오늘의 시장 요약이 다 생각났어요. 에너지 파,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예.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예. 아니 근데 미국 시장이 특히나 이렇게 좀 하락했던 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뭐 지금 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예. 주에 잭슨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가 최고치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완화하면서 반등을 조금 줬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국가별로 조금 다르고 저희가 뒤이어서 얘기도 드릴 테지만 네네. 그 시티은행이 영국의 물가지표 상당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주가지수를 움직이는 거는 이게 물가를 넘어서 금리 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잭슨홀을 주목하는 건 네. 과연 이 인플레를 2% 목표치를 수정할 거냐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일 거냐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데 예. 이번에 시장의 반등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반등을 줬던 친구들이 뭐 기술주나 낙폭 과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반등을 이끌었었고 이번에 다시 금리 인상을 다시 공격적으로 할 것 같은 뉘앙스가 나오니까 그들이 다시 밀렸습니다. 그들이 맞아. 다시 밀리고. 알겠습니다. 어느덧 다시 10년물 금리가 한 3% 3%. 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환율 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또 보고 계시는 네. 관점이 좀 있을까요? 그 일단은 오늘 예. 1345원으로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어우 말도 안 돼 진짜. 네, 그러니까 유로도 20년 내 최대치 약세, 원화도 13년 내 최대치 약세인데 제가 입사한 이후로 예. 최고치 환율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직접. 아니 그러면 들어오시자마자 겪었네 거의. 그쵸. 예. 네.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1년 반? 예. 1년 정도 있다 겪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1,600원, 1,700원 환율을 봤었고 그 정말 대형주를 샀는데 그 다음날 한가? 그 다음날 또 한가? 3일 만에 반토막 나는 그런 게 있었죠. 뭐. 예. 이게 저희 증권맨들끼리 입사한 지 1, 2년 차 때 시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향후 투자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차 때 고생을 많이 하신 선배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운용을 하는 게 습관이 되고 조금 좋을 때 입사하신 분들은 맞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창구 선님이 저렇게 투자 스타일이 공격적으로 변하시네요. 제가 주식을 처음 한 게 2009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물반 고기반이었던 것 같고 그쵸. 14년도 때 입사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입사하고 중국도 한번 좋았었던 것 같고 여러모로 뭐 미국장은 계속 우상향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뭐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환율 그래서 YTD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원이 올해 12% 약세고요, 엔이 19% 약세입니다. 유로가 12% 약세, 위안이 7%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약세인데 이제 좀 특징이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들은 강세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요. 루블이 19% 강세, 브라질 헤알이 6% 강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네.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유로, 엔, 그다음에 위안 뭐 이런 애들이 중요할 텐데 유럽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도 상당히 그러니까요.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들은 원가 부담이 상당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나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경제가 좀 더 빡빡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일본 뭐 금리 인상도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달러 강세를 돌릴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큰일이네요. 보이지 않는다? 아니 지금 그 유로 지금 1달러 무너졌잖아요. 지금 페리티 무너졌는데 그거 어떻게 진짜 그 상상도 해봤어요. 지금 파운드가 아직은 좀 멀었거든요. 0.8 수준이니까. 근데 유로도 페리티가 깨졌는데 파운드 달러도 페리티 깨지는 거 아닌가? 이게 파운드는요, 여러분. 예전에 1파운드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한참 시작했을 때 2달러였어. 2달러. 1파운드가 2달러. 옛날에 유로는 이제 1.3, 1.4달러. 그리고 파운드는 2달러였다고. 그래서 영국은 놀러 가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뭐 페리티로 가고 있다고.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한국도 지금 뭐 무역 적자에다가 지금 뭐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예. 이어서 이것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 환율이 올라갔는데 보통 이러면 수출 국가인 한국은 고환율 수혜주들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무역 수지 적자 얘기를 같이 언급한다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무역 수지도 적자다. 근데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국가별로 해당 국가 중국의 뭐 수출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입하는 그 금액 자체가 커진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가격은 하락, 에너지는 상승. 슬프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딱 안 좋은 구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기는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는 풍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환율 수혜주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고환율 그동안 전통적으로 고환율 수혜주인 기업이나 산업군이 있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줄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요. 판매량이 줄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상상력을 또 펼쳐봤는데 미국에서는 마소 같은 기업들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렇죠. 가이던스를 영향을 좀 축소할 수 받죠. 한차선 나는 거죠. 한차선. 그렇죠. 축소밖에 없다라는 우리랑 반대의 입장일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예.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800조에서 2,000조 사이라고 하면 1%를 팔면 한 20조 정도의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 환율이 약한 국가에 고환율 수혜주. 네. 근데 고환율 수혜주인데 중국 매출이 없고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이나 유럽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 유럽보다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좋겠죠. 달러가 네. 강세니까. 그쪽으로 조금만 갖고 와도 음. 수익률 게임에서는 어마무시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뭐 20조짜리 20조 올리면 또 따버리니까. 근데 뭐 20조짜리도 우리나라는 큰 기업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20조짜리 이상을 보면은 사실 올해 유행하는 주식은 없거든요. 한국 내에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오늘 많이 오른 섹터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태조, 이방원 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태조방 태조방 많이 얘기하거든요. 좀 더 줄였어요. 태조방이라고. 태조광. 태조방. 아, 태조방. 네. 예. 태양, 조선, 방산인데 이 5개 중에 이 3개를 조금 더 압축시킨 이유는 급한 거부터 오르는 것 같다. 이제 제일 급한 순으로 태양광 급하고. 제일 급한 순으로 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이 미국 내에서는 고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 거에 대해서 조금 다소간 아쉬운 기업들을 조금 줄이고 반대로 이 통화가 약세인 국가에서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로 조금 자산의 이동을 시프트를 하시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숨통은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애들이 덜 빠질 것 같고요. 장이 좋으면 더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태조방 특히. 태조방. 예, 태양, 조선, 방산.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영국이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플레가 지금 뭐 엄청난데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시티에서 예.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내년 1월에 인플레가 18%를 넘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브렉시트 이후 반작용으로 영국에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보다도 영국의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달러 대비 14% 파운드가 약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지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파운드당 뭐 2달러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페리티까지도 다가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그 파운드가 한 15%에서 20% 약세가 더 나오면 1대1 보겠죠?
네. 이게 의미하는 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제 페리티가 됐다. 유럽에 몰라. 그러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예. 그거죠 뭐. 미국만 살아남고. 예. 다 죽는. 다 죽는 그러니까 시장이다. 이거 유럽에 이걸 관련 최근에 제가 사실 그 해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일부러 주문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비트코인 관련 책도 좀 많이 봤고 그 전해는 언택트 관련 책을 봤는데 올해는 석유랑 에너지 관련 책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게 재밌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세븐 시스터즈라고 아시죠? 그 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엑슨모빌이랑 쉐보론은 합병되긴 했는데 그 유럽에는 쉘과 BP가 있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영국과 이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석유 시추권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그 두 나라가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밀월 관계가 어마무시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깨부시기 위한 그 석유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탈리아의 엔이라고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대단한 CEO가 나오면서 이런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중동 이외의 국가들, 아프리카나 그 이외의 국가들의 석유 시추권을 갖고 개발을 하고요. 이란과 보통 이제 중동에서는 이 미국과 영국이 5대5로 수익 배분을 했었는데 이들이 본인들은 25%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조금 더 이제 카르텔에 엇나가는 이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아직은 존재하긴 해요. 이탈리아 N이라고요. ENI라는 회사인데 네. 그 CEO가 네. 비행기 추락으로 의문사를 당합니다. 네. 냄새 납니다. 그렇죠. 예, 냄새 나요. 그러니까 예. 뭐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의문사다 뭐 이런 얘기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그 과거에도 이 두 국가의 카르텔이 엄청 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이켜서 다시 보면 물론 그 파운드가 많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영국의 힘이 좀 더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에즈 운하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랑 이제 영국이 이제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계기로 이제 미국으로 힘이 더 많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는 지금 이제 미국이 또 다른 냉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힘을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무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환율은 여기까지. 유럽이 참 좋지 않네요. 지금. 아이고, 예, 자 유가는 또 어떻게 저희가 또 봐야 될까요 앞으로? 네, 사우디가 유가 하락세의 감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감산. 네. 감산. 이 와중에 전형적인 이제 본인들의 남아 있는 그런 그 유가를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액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FOMC나 이런 연준에서도 립 서비스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역시도 이러한 립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회담에서도 가져온 게 없듯이 사우디는 이번에 유가 하락을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와, 이번에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봐야 되는데 뭐 겨우 뭐랄까 10만 배럴 증산 이거에다가 다른 뭐 이면이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하면서 다른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감산 얘기를 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내 눈에 팔자는 못 보겠다. 팔자는 못 보겠다. 바로 $90대로 복귀했잖아요. 참 팔자 좋은 사람들이에요. 좀 팔자 좀 보여줘. 그러니까요. 팔자가 좋아야 될 텐데. 예.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팔자요.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주식 기업도 팔자가 있고 그렇죠. 흥망성쇠가 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죽어가던 그 중동의 에너지는 사실 거의 10년 내에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10년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주목하는 게 이번에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러시아가 평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됐을 때 이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가스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난방 수요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조선이 오늘 큰 폭으로 반등한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당장 시간은 가면서 계절은 바뀌고 있는데 러시아가 뭐 점검한다고 3일 잠그고 그러면 또 공급량은 더 줄이고 그럼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터미널로 해서 배 LNG선에 실어서 유럽으로 날라야 되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들이 사실 올 한 해 동안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이 물가가 금리를 건드렸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다들 이제 기술주는 하락하고 조금 단단한 애들이 조금 버텼다가 반대로 금리가 이제 고점이 보일 것
한 달 전인가요?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 있을 때 기술주들 반등 막 세게 나오고 이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고 물가는 언제 잡힐 것이고 금리의 방향은 어딜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목금에도 립 서비스를 분명히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FOMC 파월은 이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뭐랄까요 터프하지 않게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참 잘하시는 분이긴 하죠 립 서비스를. 립 서비스를 참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풍선 효과를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좋다면은 이게 좋고 저게 좋다면 저게 좋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쪽이 안 좋으면은 반사 이익을 볼 때가 어디지? 그러니까 강달러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았을 때 좋을 때가 어디지? 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또 반대 효과가 있는 게 투자 시장이니까 예, 그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연초에 이제 시장을 보셨을 때랑 지금 상황에서 여러 이제 지금 유럽 시장의 경기가 안 좋고 뭐 네. 중국도 지금 뭐 부동산 여러 문제가 있고 뭐 지금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럼 시장의 심리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의 오버랩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직후에 뭐 유가 올라가는 거랑 환율 예. 올라가는 거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좀 보고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바이러스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봤을 때 지금 예. 환율은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환율이거든요. 그때는 막 다 공장도 멈추고 산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멀전시인 거죠. 그때는 모든 공장도 멈추고 산업이 멈추고 막 재택근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환율이 더 높다? 1,300원 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지금 당일의 숫자만 보고 좀 판단을 하는 편이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을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유추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때보다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런 공급 문제들이 조금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환율은 반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달러가 훨씬 더 강하다. 훨씬 더 강하다. 너무 또 아, 근데 이창호 선 들어오지. 매니저님이 오시면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맞아. 예, 근데 그만큼 립 서비스를 안 해. 읽을 수 없습니다. 예, 이게 그 애플을 샴푸라고 하시니까 예, 없는데 립 서비스 좀 해주세요. 예. 이게 풍선 효과 말씀드리잖아요. 풍선 효과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10종목 중에 8종목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그거 역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애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보다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올라가는 시장이 조금 더 쉽지 않나요? 명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가지 뭐 뉴스를 5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5개가 다 좋아.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좋은 뉴스를 찾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맞아요. 오히려 예. 5개 중에 예. 4.8개가 안 좋은데 예. 0.2개가 좋아. 그게 그게 정말 이제, 동화줄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시장은 색깔이 정말 명확하고요. 물론 매년 색깔은 명확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혼란을 주는 게 덜한 시장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과거 2년 전, 그러니까 2년 전과 작년에는 너도 나도 올라가니까 사실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면 잘 선택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올해는 에너지 하나만 머리에 두고 그 로드맵을 쫙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광범위한 에너지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거기서 좀 많은 답이 미국에서도 사실 태양광 이쪽은 거의 신고가 부분에 있고 여기 결국 글로벌도 태조방. 네, 미국이랑 한국이랑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시장을 보면 느낀 게 원래는 미국 시장을 한국이 반영한다라고 많이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시아 시장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르는 섹터들이 오늘 미국 시장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좋았던 섹터들이 과연 미국에서도 반영하는지 태조방.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는 YTD로 165% 상승을 했고 버핏은 에너지 회사를 지속 매수 중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의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가스가 코인이다. 가스가 코인이다. 네, 작년에 코인의 그런 아. 변동성이 가스가 보여주고 있다. 아, 그래서 가스. 그래서 가스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오시면 또 꼭 물어봐야 되는 게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럼 지금 이 상황과 이제 앞으로 하반기 네 어떤 보시는 게 태조방입니까 그대로 네. 지금 계속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30분 동안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태조방이다. 하반기까지도 계속 태조방 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올해 주도주는 맞잖아요. 이들이 꺾이면 시장 무너지고요. 이들이 버티거나 올라가야 시장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에너지 무너질 때 막 침체 얘기하면서 에너지까지 빠지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도주라는 거는 그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힘인데 그 힘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가 거기서 반영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는 놀아야 되는 플레이가, 물론 이들 역시도 가을이 될지 겨울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도 언젠가는 꺾이기 마련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실적 베이스가 계속 뒷받침되면서 밀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실적 베이스가 안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미스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들 중에서도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근데 특히나 고환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이거는 3분기도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투자자별로 단계가 있다. 해주시죠. 네, 오늘. 요걸 좀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투자 블로그에서 본 글인데요. 상당히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 투자자별로 이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누구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누구나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밸류 트랩에 갇히는 단계입니다. 밸류 트랩에 갇히는 단계. PER, PBR 이런 거에 갇히는 단계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싸다 비싸다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예. 개인이 판단하면 잘 맞진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PR이 낮다고 싸다고 주장을 해도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멀티플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이런 지표보다는 멀티플, 누가 더 섹시한지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예. 세 번째 단계가 동종 기업 간의 비교. 세 번째 단계가 동종 기업 간의 요 비교. 시간 전에 해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기업들 막 비교해 주셨잖아요. 예. 테슬라나 뭐 현대나 뭐 이런 중국 기업들, 이게 동종 기업 간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종 기업 간 비교입니다. 이종 기업 간의 비교. 뭐 미디어랑 자동차, 뭐 화장품 등 이렇게 산업군이 다른 기업끼리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예. 마지막 단계에 올랐을 수 있다. 투자자로서. 네. 어. 그렇게 따지면 예. 테슬라는 몇 단계 기업이에요? 테슬라. 네. 다들 이제 누구나 아는 기업의 다 아는 기업이죠. 1단계가 됐네요. 벌써. 근데 4단계면은 그 뭐 산업 규모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에서 동종 기업 간의 비교는 뭐냐면 자동차 기업 간의 비교를 하고 하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기차 판매량으로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상당히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 차량 판매량 말고 내연기관 빼고 전기차 누가 잘 파냐랑 그 기업별 시가총액 놓고 보면 대부분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이종 기업 간의 비교면 어느 산업이, 그러니까 조금 더 탑다운적인 방식이긴 할 텐데 어느 산업의 기업들이 멀티플을 더 많이 받느냐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 혹은 뭐 이제 매트릭스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예전에 과거에 투자할 때 그런 것도 써봤어요. 제 하루 일과를 쭉 써요.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 몇 분 보고 블로그 몇 분 보고 뭐 몇 분 보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니까 네이버보다 구글을 더 많이 밸류에이션 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인간은 누구나 다 시간을 똑같이 소유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활동에 더 많이 쓰는지를 가지고도 본인이 이종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한 거죠. 뭐 차는 몇 시간 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죠. 엑셀은 뭐 몇 시간 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1단계입니다. 1단계. 네, 1단계인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황 이렇게 또 마무리 해주셨는데, 저는 이창구 선임 매니저 오면 너무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그죠? 빠져듭니다. 계속 빠져들고, 예, 계속 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또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보시는 분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한 메시지. 태조방. 예, 태조방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예,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내일 오시잖아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가스 얘기를 했는데 예. 아이엔그루토님이 딱 그런 얘기예요. 가스가 어디 있느냐? 내 엉덩이 안에 있다. 여러분 누구나 가스를 갖고 있죠. 근데 그렇죠. 가스를 갖고 있는 나, 네. 가스와 나를 네. 합치면 경상도 사투리가 됩니다. 가스나? 네,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보면서. 이거 댓글에서 와, 가스 그 진짜. 사투리는 제가 생각한 거고. 야.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이 이 태주방 좋긴 좋은데 네. 내가 사면 꼭지다.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으면 한 주만 사세요. 내가 샀으면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러네요. 한 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빨리 또 우리 예, 저희 이남우 또 교수님 모시러 예, 가시죠. 광고 잠깐 보시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잘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아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